안녕하세요. 황영웅 시대입니다. 황영웅 전국 투어 콘서트 대망의 부산 공연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거 맞죠? 아침 일찍 새벽에 또 집을 나서신 분들은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녹음만 마치고 바로 또 출발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빡빡해요.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성공을 해야지, 한 번에 성공을 못하면 오늘 방송은 못하는 거예요. 전국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런 상태이지만 행사 당일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상 5도까지 올라간대요. 낮 시간에는 바람만 안 불면 따뜻한 날씨가 될 것 같고요. 최고 기온이 영하 2도,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기온은 새벽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행사 당일 부산은 영상의 기온이에요.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은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광주, 창원, 울산 공연 때보다는 날씨가 조금 추울 거예요. 그때는 뭐 15도 이렇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워서 옷을 어쩌지를 못하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울산에서는 어떤 분이 저 손에 스티커 붙여주면서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났냐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서울 기준으로 갔을 때는 롱패딩을 입고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씨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출발할 때 새벽에 출발한다. 그게 좀 문제죠. 그죠? 보니까 경기 북부가 더 많이 일찍 출발하시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경기 북부는 외곽 타고 바로 내려가고 서울은 또 시내를 거치다 보니까 신호마다 걸리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7시 정도에 출발하는 거로 이렇게 보여요. 저는 저도 이제 서울역 기준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럼 저도 거의 7시 가까운 시간 6시 50분 대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9시 반 정도 도착할 거고요. 10시 첫 번째 셔틀버스를 탑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 있어요. 제가 너무 일찍 표를 끊어놔 가지고 사실은 광주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가수님의 출근길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도 어차피 가는 거 좀 피곤하지만 몇 시간 더 일찍 출발해서 피곤한 거는 기차에서 조금 쉬면서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부산역에서 그 백석호까지 가는 거리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셔틀버스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지하철을 타야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택시를 타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고 이래서 일찍 해 가지고 '가수님의 출근길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티켓팅을 해 놨는데 마침 제가 내리면 셔틀버스가 첫 번째 셔틀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즘 계속 그 팬카페에 방문하는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9시 32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현재 오늘 방문자 수가 7,500 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제가 한 4시쯤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한 2,700명 정도가 다녀가셨더라고요. 그 시간 12시 지나고 나서 뒤척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카페에 아주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우리가 인제 특별한 소식이라 그러면 가수님이 인사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소식이 없고 부산 콘서트에 대한 안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흘 앞두고 있고요. 뭐 저랑 계속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나 다 알아." 그래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죠?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MD 부스 일단은 없습니다 이번에. 굿즈 부스 없어요. 굿즈 부스 없고요. 제가 인제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따봉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따봉이가 고장이 났습니다. 인제 따봉이가 너무 연약해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납땜 같은 거 붙여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뭐 왕관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이 자꾸 나가죠. 우리 집에 있는 등도 그런 것 같아요. 저게 LED 등 하면서 어떤 면에서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납땜하는 방법 이렇게도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그 고쳐 주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쪼끔만 알면 또 쉽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분이 셀프로 고치는 방법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왕관을 열고 조립 인제 조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감히 그걸 못 건드리죠. 그쵸? 이렇게 분해했다가 혹시 고장 날까 봐
건드리지 못해서 그런 건데 아주 작은 고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이고이 따봉이를 떡의 옷을 입혔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이걸 막 들고 다녔어요. 그냥 들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천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뜨개질 잘하시는 분은 뜨개질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를 얘기했어요. 따봉이 케이스 좀 판매해 달라고. 다른 가수들 보니까 그 따봉이 케이스가 있고 쿠팡에도 따봉이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따봉이 케이스가 있는데 검정색 정도 뭐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팬덤색으로는 없더라고요. 근데 미리 사지 마세요. 다른 쪽에서 나오면 우리도 분명히 그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 상에서도 얘기를 했죠. 따봉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탄탄한 거로 이렇게 쿠션이 있는 거로 이렇게 해주면 따봉이가 고장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조금 험하게 다루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전혀 험하게 안 다뤘는데 고장이 났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보다 더 세게 흔들진 않았는지 막 있는 대로 힘을 줘서 흔들어 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봄날의 고백 때 손목에 파스 붙이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조금 꼭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따봉이 없으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5,000원짜리 그거 같은 색깔로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목에다가 그 야광 팔찌 끼고 하거든요. 야광 팔찌 양쪽에 끼어요. 가방에다 따봉이 넣을 공간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1박 2일 가는데 제가 짐을 많이 가져 다닐 수가 없잖아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건만 가져가야 돼서 제가 따봉이를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팔 양쪽에 이렇게 야광 밴드 끼고 하는데 뭐 따봉이가 없으면 심심해요. 심심하니까 그 바깥에서 그 응원봉 하나 정도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따봉이 수리하는 간단한 방법은 제가 이제 링크 걸어 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페에서 소속사에서 주의사항은 그거였어요. 다른 그날에 행사 당일에 토요일 날 다른 가수의 공연도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 한 1만 명 정도 예상이 되니까 1만 명 정도라 그랬나요? 많은 인파라고 그랬나요? 어디서 1만 명 정도라고 본 것 같은데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특히 뭐 뛰거나 이렇게 안 하시면 돼요. 우리 뛰는 사람 없죠, 그죠?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이러면 뭐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사고예요. 배 좀 고프고 화장실 가지 말았는데 화장실 가고 이런 건 괜찮아요. 뭐 가야 되면 가야죠, 그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다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잘못해도 괜찮은데 나중에 감기 걸리는 것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천천히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팬카페 부스는 바깥에다 해 놓는데요. 너무 안에서 하면 복잡하고 이래서 동선이 얽히고 설키고 이러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팬카페 부스는 아주 크게 바깥으로 해 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0m 규모의 초대형 부스로 만들어 놨다 그랬고요. 난방 시설을 완비해 놨다 그랬어요. 근데 한 4도, 5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2시, 3시에는 따뜻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5시가 넘어가면 조금 썰렁해지는데 우리가 4시 되면 이제 안쪽으로 입장을 하기 때문에 한 3시 반부터 입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이나 경기 북부 이쪽 위에서 가시는 분들은 좀 든든하게 입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주차 안내가 있었는데 주차는 바깥에다 그날 차량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서 바깥에다 주차하거나 이러면 딱지 끊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해 달라 그런 안내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셨나요? 저는 출석 체크했습니다. 출석 체크 명심해서 하는데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저것 뭐 보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방문자로 체크가 되니까 일일 방문자로 내가 한 명 등록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삐끔 보고 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두면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반신반의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설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카페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마가 사실이에요. 제가 몇 번을 체크해 봤고 GPT에게도 몇 번 물어봤어요. 방문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아이디당이라 그랬어요. 한 아이디당 하루에 한 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만 명이 들어왔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카페에 대한 우리 팬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들어가 보면 맨 첫 장에 들어가 보면 그거 있어요. 오늘의 방문자 숫자, 카페 멤버가 얼만가, 전체 게시글 숫자가 몇 개인가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서밍 인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용이 뭔지는 안 봐요. 게시글 전체가 몇 개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들락거리느냐 이거 봐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황영웅 TV 구독자 수, 황영웅 TV 조회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황영웅이라는 사람 직업이 뭐예요? 가수예요.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엄원이에요. 엄원. 엄원의 순위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멜론에서 순위가 지켜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멜론을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멜론에서 순위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투표?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게 멜론 순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멜론 그거 뭔지 모르게 자꾸 어려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난 투표나 할래. 자꾸 투표에 신경 써요. 투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멜론이고요. 가수를 응원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멜론이에요.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팅만 해 놓으면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 스마트폰이 여러 개고 공폰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멜론 서밍이거든요. 멜론 서밍 해 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만 충전해 놓으면 계속해서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그래서 내 점수가 잘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 투표 얼마나 힘들어요. 눈 빠지게 들여다봐야지 손가락 눌러야죠. 손가락 관절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인제 손가락 관절이 굉장히 심한데 저는 투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쇼츠 만드느라고 스마트폰을 좀 많이 잡았더니 또 관절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파라핀 해요. 손 파라핀 많이 해요, 저.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그 투표는 진짜 잘하시면서 왜 이거 멜론 서밍을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앙탈웅이가 등장했어요 또. 좀 지켜 달라고. 우리가 콘서트는 이렇게 대박을 치는데 멜론이 진짜 이러면 안 돼요. 그쵸? 멜론을 좀 더 지켜 주셔 가지고 우리의 체면도 살리고 가수님의 체면도 좀 살려 줘야 돼요. 근데 사실 가수님은 이거 모를 거예요. 가수님 이거 생각할 여가 없어요. 콘서트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멜론 순위 뭐 이런 거 체크하는 사람들은 우리지 가수님은 또 자기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 놓고 가수님은 노래 연습하고 공연 연습하고 이게 인제 주가 되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멜론을 이렇게 해 놓고 가수님 얼굴 가서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돈 주고 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멜론 차트를 쭉 봤어요. 팬데믹 우리보다 훨씬 약한 팀들도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의 노래가 바깥으로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팬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일정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어먼스푸트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뭐 꼭 팬덤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간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님이 이번에 파트너 불렀어요. 파트너 그럼 확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에 의해서 황영웅의 파트너는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황영웅, 황성은의 파트너를 멜론에 올려줘 이래 갖고 멜론에 올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순위를 확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여기들 보면 다른 거 그렇게 막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멜론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팬카페는 우리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하여튼 대단한 용병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지키고 계시는데 그에 못지않게 투표 못지않게 우리가 여기저기 뭐 광고가 보이고 이런 거 좋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광고가 보이는 거 좋고 이분 요즘 광고가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광고판 가보면 진짜 열심히 생각해서 가봤는데 귀퉁이에 있고 뭐 이랬을 때 속상했어요. 근데 뭔가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인제 알아서 투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공동역, 홍대 입구 뭐 이런 데 광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등포역에도 괜찮았고 영등포 타임스퀘어에도 괜찮았고 그러고 보니까 자꾸 광고가 서쪽으로 가네요. 광고판이 서쪽이 좋은 게 많은가요? 인제 그것도 지켜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뮤빗 잘하고 있고요. 뮤빗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멜론이 제일 중요한데 멜론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우리들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스타 아직 인스타 못 하신 분 이번에 가서 인스타 깔으세요. 가수님이 이번에 또 라이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면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그 퇴근길도 힘든데 인스타 라이브까지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또 인사를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 삼중으로 힘드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인스타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인스타 라이브로 보라 이거죠. 우리는 그게 현장에서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거 오래 못 봐요. 저쪽에 나오시는 거 보고 내 앞에 지나갈 때 보고 또 이제 그 앞줄에 못 서신 분들은 뒤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도 인스타 라이브를 켜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스타를 하면서 조금 가수님도 이 부분 조심스러울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세대가 SNS에 그렇게 많이 익숙한 세대는 아니에요. 물론 젊으시고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즘 같이 노는 언니들 70 정도 되거든요. 그 언니들 보면 SNS 잘하세요. 굉장히 잘하시고 80대도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나이 가지고 좀 그런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뼛속까지 SNS를 활용하던 세대는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아기 때부터 이걸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낯선 문화를 만나 가지고 우리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그런 거죠. 이게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누군가가 또 금은 손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뭐라 그럴까 사기 이런 거 있어요. 저 지난번에 어떤 그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저보고 뭐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뭐 3,000원 줄게요. 8,000원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봤어요. 당신 유튜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저는 그 구글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딱 감지한 건 아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황영웅 시대 들어와서 황영웅 씨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가수도 좀 응원해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황영웅 씨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수도 이런 식으로 좀 응원해 주세요. 우리 팬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절한 마음은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 황영웅 시대 끝나면 절대 유튜브 안 할 거예요. 능력 없어요. 황영웅 시대가 저한테 딱이에요. 그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글쎄요, 뭐, 세월이 가다 보면 제가 또 기술도 늘고, 배짱도 늘고, 욕심도 늘고 이러면 뭘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생뚱맞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SNS를 접하는데 전화번호 노출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전화번호 다 가지고 계시죠? 전화번호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카카오톡에 사진만 바꿔도 막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누가 눌렀는지 저한테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그 사진은 진짜 카카오톡이랑 인스타보다 카카오톡은 더군다나 더 저의 개인 사생활이에요. 저 개인 사생활에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쵸? 제가 뭔 짓을 하든 그건 저의 개인 사생활이고, 인스타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에요. 유튜브는 공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씩 제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라이브를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제 사진을 올려드리는 거고, 콘서트장에서 저를 보시는 분은 진짜 일부에 불과해요. 제가 구독자가 7만 8천을 넘어서 8만을 향하게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은 한 2, 300명 되실래나요? 그냥 제 목소리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려드리는데 아직도 콘서트장에서 저를 보시면 남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젊어요. 이런 말씀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영상 이렇게 앞뒤로 틀 때 그 얼굴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예인 굴욕 사진 있죠? 저희의 굴욕 사진 그 한 장면을 보셨기 때문에 저를 딱 보면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뭐 이렇게 젊어 보여요. 젊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화면 돌릴 때 보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 보시면 굉장히 명랑쾌활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목소리는 좀 차분하지만 굉장히 명랑쾌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제 목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소리소리로 한번 좀 질러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가수님, 가수님." 부르는 거 괜찮죠? 불쾌하지 않으시죠? 글쎄요. 제가 무슨 짓 할지 저 몰라요. 그날 봐야지 알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냥 '쟤는 왜 저래.'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사진만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가수님하고 소리 질러야지 더 재미가 있지. 일단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건강 관리 잘하셔야 돼요.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되시고 아셨죠? 제가 오늘은 또 나가서 아주 길게 놀다 올 거예요. 길게 놀다 와서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가는 길에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올려 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함께해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